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탄탄하게 방향성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네, 일단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88% 내린 261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ASML 쇼크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흔들렸고 국내 반도체주 역시 동반 조정을 받으며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로 다시금 되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화색이 깃돌았는데요. WHO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뒤흔는 팬데믹이 창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첫날부터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내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중국에서 현재 가장 크게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국내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될지 이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안 좋았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0.88% 내린 2610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2610선, 코스닥은 765선에서 마무리된 상황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수급으로 함께 넘어갈까요? 수급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외국인이 돌아오나 했더니 이렇게 수급을 살펴보시면 네,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은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홀로 큰 폭으로 팔면서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가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나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선방했던 하루였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다시금 5만 원대로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18만 닉스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ASML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원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제 좀 실수로 하루 빠르게 좀 보고서가 발표가 났었죠. 그런데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바로 예약 매출이 전망치 반토막이 났었죠. 이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TSMC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TSMC 역시나 간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TSMC 한번 주가 흐름 띄워주시죠. TSMC 역시나 ASML 쇼크를 좀 튀어가진 못했습니다. TSMC 역시나 큰 폭으로 내린 채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현재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전망하는 가운데 3분기 이익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을 때 그 주도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굉장히 인기에 대한 조짐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WHO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잇는 이제 다시 한번 다른 팬데믹이 창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잇는 CTC 바이오, PCL, 휴온스, 녹십자 MS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셀리드의 경우 이런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종목들은 대체로 8월 중순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금 현재 조정을 원래 주가 수준까지 돌아오면서 횡보장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들썩이고 있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펩트론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펩트론의 경우에는 기관의 꾸준한 러브콜을 받으면서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무려 24%대 강세를 이어가면서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기도 한 종목인데요.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다소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 탄력을 반납해냈다는 점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문제약, 대원제약 각각 10%,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전에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몇 주 동안 이 테마성 장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 부동산의 침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설, 인프라, 철강, 우리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중국의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수혜주들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특강, 고려제강이 대표적이죠. 고려제강 오늘 3%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외에도 동국산업 역시나 2%대 상승폭을 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 모멘텀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고요. 건설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하면 건설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겠죠. HT 현대산업개발 오늘 3%, 그리고 외에도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을 제외하고 이전을 좀 살펴보면 주가 간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특별 국채 발행 계획 등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앞서 말했듯이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중동 사태라든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어떤 이슈를 특히나 주목해보면 좋을지 마감 후 투자 코칭 1시간 동안 탄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님 강의부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 알차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파트너님 듣기로는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경력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이데일리랑은 또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네. 좀 한마디 각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신대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지만 장중 이렇게 마감하는 중요한 시간에 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게 흘러간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활약할 때는 주도주를,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 지지부진할 때는 테마성 종목들, 최근에 단기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을 트렌드에 맞게 제가 다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 꼭 올해부터는 템베거 종목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모두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제 정세나 대선, 실적 등 여러 가지 볼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QR코드 바로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이 QR코드 들어오셔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쳐나가면 좋을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딱 3초만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 이름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요. 이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풀어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악재,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우리 시장에서 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 어떤 포인트들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시장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미 알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지금 기존부터 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계속 권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 근데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중동까지도 이제 아우러서 전체적인 AI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AI 반도체 쪽을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에서 조금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미리 접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죠.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ASML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300에서 뭐 350억 유로라고 하는데 예상치는 이제 361억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다운되고 반도체주, 우리나라 IT 투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약세를 보인다.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눌러내리는 이런 역할이 글로벌 증시에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시초가부터 해서 전체적인 뭐 오전장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초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증시 잘 좀 보시면서 반도체주 불안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시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결국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도체발 악재 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좀 중심을 잡고 잘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제 네. 오늘장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장 눈여겨볼 섹터 같은 경우는 네. 뭐 계속 반도체. 네, 정리해 네, 주셨듯이 그렇죠. 네. 반도체가 좀 약세를 네. 보이는데 저점 매수하기는 좀 좋은데 이거 외에도 좀 이슈되는 섹터들은 충분히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위고비 말씀해 주셨었는데 위고비 관련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이슈를 만들면서 뭐 블루엠텍부터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임상 이상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라이선스 사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 장중부터 해서 계속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 쪽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존에 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오늘 오른 부분도 상당히 많죠.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게 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올릭스라던가 뭐 대화제약 뭐 이런 오후장에 또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 텐베거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뭐 지켜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위고비 관련된 이슈 지금 뒤늦게라도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컴다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눌림목 구간 기다렸다가 추후에 2차 상승 구간 다시 한번 줄 겁니다.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 매수해서 내가 이 조정 구간을 몸으로 버티는 이런 결과, 운에 맡기는 결과는 만들지 마시고요. 진작 매수했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눌림목 나오면 그때 이 위고비 이슈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하시는 이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K-뷰티 쪽도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실적 네.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K-뷰티라고 하면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진행자분께서 그렇죠.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요즘에 그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리쥬란 뭐 이런 광고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뭐 연어 정자에서 이제 추출된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파마리서치가 어마어마한 이제 기술력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돼서 홍보까지 마케팅까지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과거에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 가능성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예인 마케팅까지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대적으로 피트니스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께도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피부과를 몇 번 가보면은 여성분들 외에 생각보다 남성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피부 관련 이런 제품들 그리고 시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이 주를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뭐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뭐 대웅제약이나 휴젤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휴젤은 이제 법적 문제 같은 경우가 좀 해결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올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뭐 비올 같은 경우 뭐 같이 관심 가져볼 수 있고 뭐 화장품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서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대장주로 활약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클래시스 그리고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있다가 이제 엄청난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의료기기 관련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아우르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오른 분야 이런 위고비 같은 관련주들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첫 양봉 만들고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섹터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뷰티 관련해서는 그 인기를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할 수가 있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파트너님과 또 처음인데 그 저력을 벌써 옆에서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우리 산업이나 시장 전반에 대한 탄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신다고 하거든요.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수요일마다만 함께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장중 내내 대처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QR코드 바로 들어와 주세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제 딱 3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노란 링크 바로 터치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지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 좀 즉석적인 질문들도 많이 던졌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종목별로 좀 짚어주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 파트너님께서 앞으로 좀 시장을 믿고 함께 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딱 3초만 갖다 대셔서 기다려 보시면요.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넘어오시면 이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나 종목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이용 방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문자나 QR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요. 저희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넘어가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궁금해요. 어떤 종목들 좀 사보면 될까요?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간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선 파트너님, 오늘은 좀 텐베거 분석 방법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도주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강의 내용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텐베거 종목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비중 있게 최소한 20% 이상을 담아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종목이 흔들림이 나와도 전혀 계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수익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제가 손실을 보면 어떡할까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본전만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이런 꿈의 종목을 원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이루었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작년에 1년도 안 돼서 1357.39% 상승을 합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종목들. 이 섹터가 이렇게나 멋있게 올랐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랑 이제 포드랑 계약을 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도 잘 안 움직이죠? 어렵습니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 트렌드가 1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죠. 수요가 늘어나야지 다시 좋아질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가 맞는 구간에 우리가 그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내야지만 텐베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 분석.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좋으냐, 기술적 분석이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둘 다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이 돈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수급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시황, 이슈, 이 수급, 이 모든 것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가치가 있어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닥에 2년, 3년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이슈가 받쳐줘야지만 그리고 시장이 받쳐줘야지만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텐베거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만 하면은 내 소중한 자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고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뉴스가 나오면은 저 높이 올라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위고비 관련주라던가 이런 종목들 상한가 들어간 종목 내일이라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절대 그런 종목 사이에서는 10배고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급등한 이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는 고점 매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 주식 잘 몰라요라고 하시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만 알면 되고 초심만 잃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초심을 지키는 이런 중용,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뉴스 기사나 누군가 지인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만 잘 파악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배고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도주에 관해서 말씀드린데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한 번 이상, 보통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100번 이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특정 구간에 가면은 이 주도주도 한 번 쉬어야 돼요. 조정이라는 게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조정받는 구간에 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식 구간 이후에는 다시 가는 겁니다. 제가 달리기의 비유를 많이 해드려요. 우리도 100m를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가쁘니까 심호흡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리도 아프니까 마사지도 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뭐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1km 뛰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쉬어줘야지 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전력 질주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주가도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렸다라고 하면 쉬어줘야지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2차 상승은 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보통은 2차 파동이 제일 큰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 지금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이 추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33.67%, 딱 3분의 1이 빠졌습니다. 이 3분의 1 하락한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짓눌러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물 나오고 있고 과거의 관계자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내부 분위기부터 쇄신해야 된다. 올해 뭐 첫 총파업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HBM에서 또 뒤처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반성문까지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초유의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쇄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 분위기부터 바꿀 차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33% 그러니까 3분의 1 하락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삼성전자의 수급입니다. 제가 빨갛게 네모칸 쳐드린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총 합계로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7월 11일 날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전체적인 주도주들 고점 딱 찍고 나서 한여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2억 주를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2억 주나 매도하는데 종목이 버티겠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만 매도합니까? 기관도 매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싸게 사려고 안 하죠. 밑에서 더 싸게 걸어놨다가 내려오는 게 체결되니까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많은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평단을 맞추면서 가기 때문에 오를 때 산다라고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큰 자금을 산 다음에 끌어올리는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2억 주를 매도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제가 어떤 함정을 드렸냐면요.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시장을 끌어올린 게 지수에 물론 당연히 도움은 되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번 시장 주도주가 삼성전자였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 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뒤따라서 낙폭과대주고 못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온 거지 주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자, 글로벌 주도주 중 하나인 TSMC 한번 보세요. 지금 1조 달러의 시총을 넘어가면서 넘나들고 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고점 부근까지 이미 도달을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실적 전망치가 또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은 이유는 저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주도 섹터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도 섹터는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국내에서 주도주는 뭐였습니까? SK 하이닉스였죠. 이 반도체주가 TSMC가 왜 잘 나가고 엔비디아가 왜 잘 나가느냐 핵심을 보셔야 돼요. 시장에 지금 가장 큰 트렌드 뭐예요? AI 아닙니까? AI를 통해서 챗 GTP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제2의 굴기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시장, DRAM 시장하고 그리고 SSD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HBM 쪽으로 넘어갔는데 글로벌 선두주자가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 삼성전자는 죽어서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조정은 받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반등 나오고 이중 바닥성 움직임 만들어놨죠. 다중 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바닥을 조금 더 길어질 거냐 아니면은 이 구간을 20만 원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갈 거냐 사이에 놓여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언제든지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삼성전자 오늘도 좀 어렵게 흘러갔고 하이닉스도 어려웠지만 오후장에 힘내면서 좀 올라와주고 이런 게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는 살아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하이닉스 수급만 보셔도 좀 다를 겁니다. 2억 주를 매도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억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9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 한 달간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체가 다르잖아요. 수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다시 저점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삼성전자는 낙폭과대주로서는 볼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주도주로서 다시 대장을 차지하기 위해 대장으로서 앞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 주도주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고점 매도를 안 하고 놓쳤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 2차 상승을 기다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HBM 시장 그리고 AI 시장이 지금 여기가 포화 상태고 끝났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데이터 센터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이 초거대 언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챗 GTP나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아직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써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더 사용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개화기가 열려서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이제 더욱더 큰 데이터 센터 열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난을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존 주도주 중 하나죠. 자, 글로벌 5사 업체 중에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연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미반도체가 공교롭게도 삼성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에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전혀 별개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놀랐을 정도로 좋을 건 알았는데 이렇게 1,700%나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이죠. 한 200~3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끝났다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더 상승하는 것. 자,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 코앞에서 주저앉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10만 원을 이탈했다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미반도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이죠. 여기서 휴식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봉 하나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근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만 5천에서 18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일봉 차트만 봐도 최근에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횡보하면서 뚫어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거는 강해서 양봉을 길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돌파하는 건데 횡보하면서 아직 약하다는 뜻이에요. 수급이 좀 더 필요하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돈의 흐름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는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제가 오늘 장 마치고는 처음 인사드리지만 월요일 날 간단히 강의해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더 빠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좀 더 안정적인 거고요. 올라가는 건 좀 빠를 수 있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먼저 하락 추세를 돌파해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어제 오늘 보면은 4만 원 넘어가는 모습이죠. 속도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의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반도체주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모양의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친 종목들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보셔야 된다? 제 밴드에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공략주들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가 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춰서 펜베거를 바닥에서 잡아내는 방법, 기본적 기술적 분석도 있고 돈의 흐름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주가 움직이고 시장 흔들리고 계좌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부분 혼자 헤쳐나가시기가 어렵죠. 흔들리지 않고 딱 이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우리 시장 헤쳐나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로 들어와 주세요. 이용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딱 3초만 기다리시면요. 바로 링크가 뜨니까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QR코드나 이 문자 통해서 좀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반도체랑 AI 성장성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들 공략주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섹터별로 나눠서 좀 종목들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러분 템베거 종목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을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말이죠. 두세 배 난 종목 한 종목 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의 손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데 자, 지금 시간이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반도체주인데 똑같이 생긴 거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생긴 거였죠? 바닥을 찍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내는데 지금 힘이 너무 강한 종목들은 없단 말이에요. 반도체주 중에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친 종목들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PSK 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셔도 좋고 앞으로 HBM 시장에서도 핵심이 되는 종목들, 장비주들을 가져온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터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합니다. 여기까지 맞췄죠?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횡보하고 있잖아요. 1차 상승 이렇게 나오고 5만 원 돌파해가지고 추가 상승 노리고 있죠. 주가 레벨이 더 높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동평균선도 먼저 올라타고 속도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SK 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반도체 하면은 AI 쪽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AI 관련주들도 지금 같이 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하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종목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반년 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쉬어야 되는 구간이 다가왔고 이제는 신규 매수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보시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죠. 2023년에 1,000억을 돌파합니다. 200억밖에 안 되던 종목이 4배 이상으로 뛰어요, 실적이. 이게 왜 그러느냐?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기업이 글로벌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의 차량용 AI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iOS도 들어가 있죠. 애플과 테슬라의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 이 기업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력서 잘 만들었죠. 테슬라에 공급하고 애플에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업에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겠죠.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공급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1,000억을 넘었습니다. 대단한 실적이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올해 상반기 실적만 봐도 이미 1,000억이 넘어 있습니다. 1,100억을 넘어서 1,2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미 작년 실적을 상반기에 넘었어요. 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지 알겠죠? 기본적 분석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고 외형 성장이 되고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기본적 분석으로서 좋은 거고 이 기업이 주가 상승이 어때요? 이렇게 없이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종목이 기본적으로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매집하기 아주 좋은 구간 아닙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모은 다음에 추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매집을 하면은 여러분도 이런 1,100억 구간에 동참할 수 있다. 꼭 1,100억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사야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높은 가격에 사면은 불안해서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약간의 수익만 보고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5,000원대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주씩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천냥봉이 나오면 그때 원하는 물량 뭐 20%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실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두 종목을 먼저 완성을 시켜드렸는데요. 자, 바이오주.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후발주에 올라타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생물보안법, 삼성바이오로스 상승 추세니까 이 추세 구간에서만 봅니다. 추세 하단에 내려왔을 때만 보시면 돼요. 이 추세 밴드에. 자, 다음은 유한양입니다. 똑같죠? 추세 밴드 하단에 내려왔을 때만 보세요. 밴드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길게 설명 못 드렸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육 자료는 다 올려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좀 시간 갖고 보시고요.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럼 간단해요. 44,000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비중을 조금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돌파하면은 재매수한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36,000원 전후일 때 다시 재매수한다. 간단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해도 20에서 25%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왜 끌고 가지 못하냐? 많이 올랐으니까 끌고 가지 않고 횡보 구간이니까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시장의 종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의료 AI 관련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바이오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 중에서 의료 AI 관련주가 아니라 한미약품이 나왔네요. 바이오주가 나왔네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닥에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34만 원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랩스 커버리지 기술 2026년도에 어마어마한 2025년부터 6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조 라이선스 아웃 대부분을 반환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어려운 길로 빠집니다. 그 당시에 뭐 80만 원도 넘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종목이 이제 뭐 100만 원도 넘고 200만 원도 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라이선스 아웃으로 끝나고 이제 다시 비만 치료제를 이 랩스 커버리지 기술로 이제 등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뭐 삭센다나 뭐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하거나 위고비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는 거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한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 투여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 나간 플랫폼을 그리고 가장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성숙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미약품이 아닌가 싶어요. 주가 상승률은 조금 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AI 종목으로 의료 AI 종목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루닛 같은 경우가 좀 바닥권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투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루닛 그리고 뷰노 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JAK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유방암 진단, 영상 진단 솔루션 쪽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아스코라던가 이런 암학회에서 미국의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암정복 프로젝트까지 들어가면서 이 종목이 너무나도 기대감이 많은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1대1 무상증자 한 다음부터 바닥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만 원 구간에 한 번 도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거의 1년 정도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자를 하게 되면은 물량 소화 기간이 3, 6, 9, 12가 되는데 12개월 정도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 상승에 대한 그리고 증자 물량에 대한 소화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4만 원 전후 되는 구간에서 너무나도 싼 가격권에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텐베거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봤는데요. 저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3종목에서 4종목 구성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제시해 주신 종목 외에도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QR코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이용을 해주세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딱 3초만 갖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넘어오시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를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텐베거 잡아가는 방법 그리고 여태까지 강의 내용들 알차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